대현이 오늘 저를 인천 숲까지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오늘은 이제 등강류들을 이제 만나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오늘은 육상 등강류 중에 쥐며느리와 공벌레를 이제 집중해서 만나보려고 인천까지 오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관찰할 종들은 크면 1cm, 좀 작으면 한 0.8mm 정도 되는 친구들이고, 등강류라고 하면은 흔히 주로 쉽게 보시는 게 갯강구라고 해서 바닷가 해안에서 주로 많이 발견되는 친구인데 4, 5cm까지도 커지는 애들이어서 눈으로는 이제 충분히 볼 수 있고, 좀 이따 미기록 같은 거 한번 설명하고 싶어가지고, 세계적으로는 기록되어 있는데 한국에 아직 기록되지 않은 종이어가지고 논문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거를 이번에 지사탐에서 같이 하고 싶어가지고 지사탐 어플에 들어갔거든요. 동정 필요라고 올린 친구들도 있어요. 서식지까지 이런 식으로 서식지 찍고 이렇게 종사진도 찍고, 공민찬 대원이라고 하는데 쥐며느리라고 불리는 친구를 찍어서 올려줬고, 이런 형식의 탐사 기록을 저희가 구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깨에 대벌레가 올라와 있는데요. 가지고 다녀야겠다. 서식지 발견하는 팀은 음지를 선호해요. 음지랑 좀 축축하고 좀 습한 곳을 선호하기 때문에 나무 밑둥 같은 거를 들추면은 이제 거기에 이제 숨어 있거나 좀 활동하는 등강류들이 많거든요. 나무를 청소하는 느낌? 토양의 유기물들을 먹는 친구들이어서 썩은 나무나 썩은 나뭇잎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친구들이어서 되게 이로운 생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약간 기어가고 있는 친구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나무 같은 거를 들추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기어가는 쥐며느리를 발견할 수 있거든요. 탐사한 지 저희 얼마나 됐죠? 지금 15분? 그쵸, 15분 만에 이제 4종류를 관찰했거든요. 그래서 등강류의 이제 장점이 어디서든 약간 찾을 수 있고, 종이 많다 보니까 이제 관찰하기도 쉽다는 그런 장점들이 있어서 등강류 탐사가 이제 난이도는 제일 낮지 않을까. 이제 숲에서 볼 수 있는 종들은 이제 많이 봤거든요. 이제 숲에서 볼 수 있는 종들은 좀 한정적이다 보니까 이제 바닷가로 넘어가서 이제 바닷가에는 이제 어떤 종들이 살고 있을지를 한번 같이 탐사하러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잘하면 강구도 볼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오, 되게 많다. 개미랑 같이 섞여서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얘네들을 이제 보러 온 거거든요. 개미한테 지금 공격을 당하고 있어요. 보시면 지금 막 입으로 물어서 뜯고 있거든요. 막 그러네?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지금 여러 곳에서 지금 갯가 쥐며느리라는 친구들이 잡혀가지고 어디론가 가는 모습들이 보이죠. 오늘 총 이제 5종류를 관찰했는데 이 중에 이제 대표적인 이제 공벌레 한 종과 쥐며느리 한 종을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로 이제 보여드릴 친구는 이제 여기 이제 그냥 쥐며느리, 앞에 다른 이름이 붙지 않고 이제 쥐며느리라고만 이제 불리는 종인데 이제 한국 고유종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학명에도 이제 코리아가 붙을 정도로 이제 한국에서만 서식하는 종인데, 이 종의 대표적인 특징은 첫 번째가 이제 머리마디가 있고 밑으로 이제 가슴마디가 이제 이어져요. 주황색 혹은 노란색에 약간 무늬가 박혀 있는 게 특징이에요. 다른 쥐며느리들을 보면은 이런 무늬가 거의 없거든요. 쥐며느리의 약간 등갑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게 울퉁불퉁하거든요. 쥐며느리는 이런 식의 미절이 있어요. 감각기관이라고 많이 불리거든요. 천적이 이제 오는 그런 충격 같은 거를 감지하기도 하고, 이 사이로 이제 생식기가 있다 보니까 그런 거를 좀 보호하는 역할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공벌레를 이제 2종류 관찰하긴 했는데, 크니마 공벌레라고 하는 공벌레와 그냥 공벌레 라는 친구를 관찰했어요. 크니마 공벌레 같은 경우에는 나무가 많은 곳을 좋아해요. 그래서 보통 썩은 나무나 나뭇잎 사이를 이제 들추면 주로 관찰이 가능하고, 불가래는 제일 보기가 쉬워요. 막 돌 들어도 나오고 나무 들어도 나오고 아파트 벽 같은 데도 몇십 마리가 이제 붙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좀 습한 데 찾아서 다니는 종들이다 보니까 가장 관찰하기가 쉬운 것 같고, 이 친구를 살짝 건드리면 이런 식으로 건드리면 공처럼 마는 게 특징이거든요. 공처럼 말았다가 안정감을 찾게 되면 다시 공을 피고 이제 움직이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진이 공벌레의 턱이에요. 검정색 부분이 이제 턱이거든요. 얘네 턱 힘이 생각보다 강하다고 해요. 얼마나 강하냐면은 돌을 부셔 먹기도 하거든요. 현무암이나 약간 탄산칼슘이나 약간 석회질이 있는 그런 돌들을 다 갉아 먹어요. 칼슘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건 키틴질로 다 구성이 돼 있다 보니까 칼슘이나 석회질을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돌까지도 갉아 먹을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치악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PD님 혹시 공벌레와 쥐며느리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알고 계실까요? 어떻게 구분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공벌레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공처럼 말 수 있다고 해서 이제 붙여진 이름이고, 쥐며느리의 이름의 뜻은 이제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한 2개가 있는데, 쥐며느리의 색깔이 이제 보통 이제 회색빛이다 보니까 쥐색과 같아서 이제 쥐며느리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설도 있고, 시어머니를 만난 며느리처럼 얼어붙는다고 해서 쥐며느리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하기도 하거든요. 쥐며느리와 공벌레를 구분하는 제일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공처럼 마냐 못 마냐거든요. 공벌레는 이제 3종류가 있는데 3종류 전부 다 몸을 이제 공처럼 말 수 있고, 쥐며느리는 거의 이제 대부분 말지 못하는
못한다. 이게 이제 제일 대표적인 구분점이고요. 자세히 보게 됐을 때 이제 구분점은 이 꽁무니 사진이거든요. 꽁무니 뒤에 미절이라고 하는 마디가 있어요. 주며느리는 이제 이 미절이 많이 발달해 있거든요. 두 쌍 혹은 한 쌍의 꼬리마디가 이제 밖으로 이제 보이는 게 주며느리의 이제 또 특징입니다. 공벌레는 이제 공처럼 말리다 보니까 미절이 이제 등갑 안으로 들어가서 외관상으로는 보기 어렵고, 제일 큰 차이점은 공벌레는 좀 광택이 있거나 좀 둥그래요. 주며느리는 딱 봐도 이제 납작해요. 뭉툭하냐 아니면 좀 미절이 보이냐 이런 걸로 구분할 수 있고, 돌 같은 걸 들추면은 거기에 이제 살고 있던 생물들이 놀라잖아요. 빠르게 도망가는 게 이제 주며느리. 얘네들은 이제 공처럼 말지 못하기 때문에 좀 이제 빠르게 도망가는 전략을 먼저 선택했고, 공벌레는 이제 좀 놀라면은 공처럼 마는 습성이 있어요. 딱 들쳤을 때 뭔가 이제 공처럼 많은 게 떨어진다, 그러면 이제 공벌레라고 또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인천에 나와가지고 이제 여러 종류의 등각류도 만나보고 이제 등각류의 서식지도 함께 탐사를 해봤는데, 저를 통해서 이제 등각류에 대한 이제 매력에도 빠져보시고 등각류를 조금 더 가까이서 만나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등각류가 이제 토양 생태계에서 되게 유익한 역할을 하고 있고, 절대 이제 해충이 아니고 오히려 유익한 생물이다 보니까 너무 싫어하지 마시고 좀 자세히 관찰을 해보시거나 사진 같은 걸 많이 올려주시면은 조금 더 등각류에 대한 관심이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탐사 기록도 지금 너무 많이 올려주고 계셔서 감사하고, 이제 계속 올려주실 때마다 제가 이제 답변을 하거나 혹은 이제 동정 필요라고 올려주시면은 제가 항상 이제 동정해드리고 있으니까 이제 많이 올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은 관찰하지 못했는데 미기록종을 함께 탐사를 할 거예요. 이 종은 한 2-3mm 정도밖에 되지 않은 상당히 작은 종이에요. 가능하다면 이제 같이 뭐 이름도 정해볼 수도 있고 같이 이제 알아보면서 등각류의 약간 매력에 빠져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